네, 반갑습니다. 김부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민감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체 직무 교육을 했을 때 그 강사분의 강사료가 얼마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이거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는 현재 국내 시장의 강사료가 얼마다 확정 짓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 같이 이제 기업체 교육과정 개발부터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대기업 기준, 대기업에서 요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추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사 중에서 한 시간당 600만 원 봤어요. 시간당 600만 원. 그 이런 분들은 보통 그 강사료가 비싼 거는 그 특이에 보면 특강이 있어요. 특강에 나오는 임원들 주요 임원들 모셔놓고 외부 전문가가 이제 강의하는 형태인데 보통 특강은 2시간 이내입니다. 2시간 이내 정도 하다 보니까 시간당 그 강사료가 높아요. 엄청.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시간당 600만 원 정도의 금액 받는 분도 계시고, 대신 이런 큰 금액은 이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각 대기업 A 회사에서 시간당 600만짜리 강의가 빈도는 많지 않죠. 그렇지만 A라는 사람이 A 사를 갈 수 있고 B 사를 갈 수 있고 C 사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600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 강사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죠.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싼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이 교육 과정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식이면서 법적인 교육들, 이게 법적으로 이게 성인원 교육, 무슨 교육, 안전 교육 이런 것들은 강사료가 뭐 엄청 낮아요. 그래서 또 이 강의 쪽에 강사료 쪽 강의 쪽에는 이게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진짜 레드옵션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보면 어느 정도 큰 기업 근무하셨다가 나오셔서 제일 먼저 뭐 하시는지 아세요? 다 대부분 다 강사하려고 합니다. 강사. 왜? 진입 장벽이 나버리니까. 실제 그 투입되는 그 투자비가 얼마냐면 비싸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노트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노트북이나 레이저 포인트 정도만 있으면 강의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인건비 장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레드옵션 엄청 심각하게 싸웁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당 강사료 막 어떤 시간당 강사료 5만 원 대가 있고, 어떤 데 시간당 강사 6만 원 대가 있고, 어떤 시간당 10만 원 대가 있어요. 어떤 데는 뭐 50만 원까지 있는 강의도 있고 막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으로 제가 설명을 못 하니까 이게 대기업의 직무 교육의 이제 중심으로 산업 강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거 있죠? 그러니까 기업체의 산업 강사들 강사료가 얼마냐? 이제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이게 좀 배경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안착되면서 그 전하고 이후하고의 기업체 직무 교육이 좀 달라졌어요. 이 달라졌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1박 2일 과정, 2박 3일 과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강사료가 낮죠. 쉽게 비유한다면 물건 또 한 개 구입하는 거하고 100개 구입하는 거 단가 다른 것처럼 강사료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박 2일 강의냐 3일 강의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주 52시간 전 제도 나오기 전까지는 보통 1박 2일 과정 많았거든요. 요즘은 없습니다. 예. 다 하루 일자 원데이 형태로 답니다. 원데이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그 강사 입장에서는 예전에 1박 2일 정도 했던 강사료로 가지고 원데이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또 학습 내용도 굉장히 압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다 올랐어요. 주 50일 정도 되면서 올라다 보니까 예전에 강사료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틀짜리, 3일짜리 교육각도 요즘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어떤 교육이냐면 리더십 교육, 핵심 인재, 기업의 핵심 인재를 할 수 있는 팀장, 임원들 이런 분들
특히 임원들도 1박 2일 가장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팀장 임원들 빼고 팀장들 이분들은 1박 2일 리더십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핵심 문제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직무 전문 역량 교육은 1박 2일도 합니다. 3일도 할 수 있고. 왜냐면 연구소의 어떤 센서의 기술을 이제 직원들한테 알리는 형태로 접근한다면 이건 그 교육 자체는 기업의 매출이나 제조 원가에 지켜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CEO 입장에서는 이런 직무 전문 교육은 엄청나게 강사들 비싸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강사가 진짜 없습니다. 예.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즘 어떤 게 하냐면 직무 공통 역량은 엄청 이쪽 강사, 뭐 커뮤니케이션 강사정, 소통 강사정, 뭐 협업 강사 등등 이런 교육. 그러니까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업무에 큰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갈등이 발생되면 이거 풀기 위해서 소통이나 뭐 협업 강사 이렇게 막 합니다. 요즘 강사분들이 이 시장에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과보다 문과 쪽 출신들이 이런 소통이나 심리치료 이런 강사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분들도 이 산업 강사에 포함되는데 이쪽 시장도 완전 레드오션입니다. 무지막지하게 피팅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저도 사업하면서 매일 느끼지만 이 레드오션에서는 진짜 업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또 강사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게 뭉치지 않아요. 같이 시너지를 키우지보다도 독고다이식으로 접근해요. 쉽게 말해서 혼자 조금 어느 정도 강의 잘한다면 그 업체의 입장은 나와서 독립적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면 쉽지 않죠. 왜냐면 이 교육 쪽 기업 산업 강사들 보면 첫 번째 고객사한테 영업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제안서를 써야 됩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진정한 강의 교육입니다. 근데 보통 이 레드오션 강사들은 영업이 안 돼요. 두 번째, 제안서는 잘 못 씁니다. 기업체 담당자는 제안서는 목숨 같은 거 봅니다. 제안서 보고 이 교육 학습 내용 방향성과 컨셉 다 파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 2단계를 할 수 있어야지만 이 산업 강사들이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대부분 다 이런 데 갑니다. 교육업체, 대표적으로 뭐 KMF 능력협회나 생산본부나 엑스포트 이런 데 가는 겁니다. 이런 데 가면 강사료가 엄청 낮습니다. 왜? 자기가 수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교육업체한테 껴서 하다 보면 강사료가 엄청 쌉니다.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강의 평가에서 조금이라도 낮은 사람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첫 번째 한번 해서 기회가 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연습 때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강사료는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사 높은 게 직접 수주. 강사가 수주하는 경우, 직접 제안서 쓰고 못 쓰고, 제안서 영업도 하고 제안서 쓰고 해서 수주하는 경우는 강사료가 높아요. 왜? 그래도 가져오니까 그래도.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공기업하고 이거 정부 기관들 이분들은 강사도 다 낮아요. 엄청나게. 이분들은 이야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강사가 딱 기본적으로 픽스돼 있어가지고 협상이 안 되는 거야. 내규 규정상에 이제 협상 얼마 이상은 안 된다 딱 적혀 있어요. 그런데 기업체는 이게 좀 변동 유연성이 있어요. 왜냐면 매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A급 강사냐 B급 강사냐 C급 강사. 그러니까 적어도 B급 이상 A급은 B급 정도 섭외하려면 요즘은 시간당 50만 원 받습니다. 시간당 50만 원. 자, 시간당 50만 원은 엄청 비싸죠. 그런데 이 시간당 곱하기 1시간당 곱하기 8시간 하면 이제 400만 원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원데이 형태의 강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4시간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발주처에서는 각 모듈별로 이제 강사들을 섭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생들이
똑같은 강사 풀로 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뭐랄까 조금 신선함 중에서 A 강사, B 강사, C 강사, D 강사 그래서 2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두선창 교육들이 뭐 대표적인 되는 것들이에요. 소통, 뭐 협업,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여기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사료가 높잖아. 그래서 직접 수주하는 업체는 한 시간당 50만 원 정도 수주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당 50만 원 이게 시장 가격인데 요즘 50만 원도 그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뭐 40만 원, 45만 원 이렇게 해서 수주합니다. 수주하면 그 직접 강사 다 가져간 거고. 그래서 직접 강사는 원데이 풀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풀로 하려면 차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강사들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 딱 잡아 캐치하셔가지고 하는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교육 과정 개발한 거 자체적으로 ISD를 베이스해서 과정 개발해서 강의하는 경우는 해서 컨텐츠가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기업체 입장에서 상당히 좋아해서 그 강의를 개발된 거는 다른 강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안서 보고 컨텐츠 좋으면 이 통째로 원데이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또 차이면 가정 개발이 요즘 거의 없습니다. 예전은 가정 개발 하거든요. 가정 개발하면 한 가정 만드는데 2박 3일짜리 3일짜리 교육하면 한 4,500만 정도 받습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가정 개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드뭅니다. 왜? 원데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가정 개발이 거의 다 죽었고 이제 원데이 형태의 강의를 위해서 이왕이면 좀 이름 있는 강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레드오션 강의에 관심 하신 분들은 이런 레드오션 강의도 하실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차별화되게 하시는 거 좋아요. 차별되게 가장 퍼펙트한 거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기업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매출이나 원가 절감에 지켜질 수 있는 직무교육을 선호해요. 그 직무교육이 있다면 뭐 반도체 무슨 땡땡땡 기능, 무슨 센서 기능, 기계 무슨 공적 설계 부분 이렇게 아주 세분화된 교육 과정이 있다면 시간당 강사도 비싸도 고객은 다 어긋합니다. 왜? 실제 고객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이 강사도 집행해서 윗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돈이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건 돈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어떻게 이 직무 전문 역량은 많이 해서 오제이트 많이 합니다. 오제이트가 뭐냐면 사내 자체 전문가가 오제이트 하는 건데 근데 이 오제이트는 사실 좀 뭐랄까 강의 스킬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투박하죠. 그래서 외부 강사 연계해서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에이전시 끼고 하는 경우가 교육 이쪽인데 이쪽은 시간당 강사도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강사들이. 근데 이것도 A급 강사고 B급, C급 가면 이게 쭉쭉쭉 뜯어져요.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시간당 5만 원짜리 봤어요. 5만 원짜리로. 그 대표적으로 4대 법정 의무교육, 성리정교 후승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시간당 강사료가 엄청나죠. 8만 원도 받고 5만 원, 8만 원도 받았어요. 이렇게 되겠나 보죠. 만약에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는데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공기업이고 정부기관 딱 제안서 쓰면 이 금액이 다 다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업체 입장에서는 수주한 금액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차감하고 강사 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자기들이 또 돈을 매출 벌어서 이거 직원도 월급 주고 유지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공기업이나 정부기관들은 너무 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들도 공기업 정기관 쪽에 교육 강의 의뢰 받으면 하긴 합니다. 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부 강사 줄 수밖에 없는 거는 외부 강사 주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다 소화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 금액이 좀 그나마 괜찮으니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쪽 그 강의 사업은 교육 사업은 진짜 피튀기입니다. 이거는. 저희도 다산 컨설팅 처음에 교육 사업을 쭉 계속 하다가 이 교육 사업 워낙 레드오션이니까 저희는 여기서 경영 컨설팅을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사업도 하는데 경영 컨설팅은 그나마 이제 금액이 단가 높고 교육 속은 좀 낮다 보니까
이게 같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산업 강사들 희망 있는 분들 현재 이 금액이 싫다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좀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